엄마, 어제 외할머니 집에서 아빠가 할머니랑 웃으면서 비밀 놀이했어. 38세 프리랜서 번역가 윤서는 9살 딸 소연의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심코 던진 아이의 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비밀놀이? 그게 뭔데? 윤서가 물었을 때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나가 있으래. 할머니 방에서 문 닫고 했어. 윤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이의 말장난이거나 상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전달됩니다. 그날 저녁 남편 태준이 퇴근했어요. 41세 세무사인 태준은 평소처럼 다녀왔어 하며 현관문을 열었죠. 하지만 윤서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옷차림이 더 신경 쓴 것 같았고 향수 냄새도 진했어요. 여보, 오늘 장모님 댁 다녀왔어? 윤서가 물었을 때 태주는 잠깐 멈칫했어요. 응, 그래. 소연이 데리러 갔다 왔지.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연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비밀놀이, 문 닫고, 나가 있으래.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며칠 후 윤서는 시어머니 경숙에게 전화했어요. 60세인 경숙은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니, 너무 밝았어요. 아주 좋지. 요즘 뭔가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웃음소리도 들렸죠. 마치 연애하는 소녀처럼. 전화를 끊고 윤서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낸 지 5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밝은 적이 없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됐어요. 윤서는 어머니 집에 들를 일이 있어서 찾아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랐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꽃병에는 신선한 장미가 꽂혀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새로 산 듯한 쿠션들이 놓여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죠. 엄마, 집 분위기 바꿨네. 윤서가 물었을 때 경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좀 꾸며봤어. 나도 좀 가꾸고 살아야지. 경숙의 모습도 달랐어요. 머리를 새로 염색했고 화장도 더 진하게 했어요. 옷도 평소보다 화려했죠. 검은색 니트 대신 밝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윤서가 물었을 때 경숙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변화, 남편의 잦은 외출, 소연이 말한 비밀놀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그날 밤 태준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장모님 댁에 잠깐 다녀올게. 컴퓨터 좀 봐드려야 해서.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윤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보다 옷을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향수도 뿌렸죠. 컴퓨터 봐주러 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을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윤서는 태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달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작은 표시들이 돼 있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날짜들을 확인해 봤어요. 태준이 어머니 집에 간다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죠.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설마 하는 마음과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태준이 편히 자고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알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었죠. 소연이 학교 가면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윤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불안은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윤서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이미 깊은 금이 가 있었답니다. 윤서는 며칠 동안 태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윤서는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죠.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태준이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더 달콤하고 더 여성적인 향이었죠. 셔츠 깃에 특히 그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윤서는 셔츠를 코에 대고 다시 한번 맡아봤어요. 확실했어요. 이건 태준의 향수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향일까요? 다음 날 윤서는 태준의 지갑을 확인했어요. 평소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 카드 영수증들을 살펴봤어요. 편의점, 주유소, 식당. 평범한 영수증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죠. 꽃집 영수증이었어요. 3일 전 날짜였고 금액은 8만 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은 자신에게 꽃을 사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그런데 누구를 위해 8만 원짜리 꽃을 샀을까요? 영수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손을 떼려는데 또 다른 영수증이 보였어요. 호텔 커피숍이었어요. 음료 2잔. 금액은 작았지만 장소가 문제였죠.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먼 곳이었어요. 그날 오후 윤서는 어머니 경숙을 만나기로 했어요. 찻집으로 찾아갔죠. 경숙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도 세심하게 했고 머리도 웨이브를 넣어 스타일링했죠. 60세 여성이라기보다 50대 초반처럼 보였어요. 엄마, 오늘 되게 예쁘신데? 윤서가 말했을 때
경숙은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요즘 좀 신경 쓰고 있어.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경숙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마치 설레는 소녀처럼.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계속 웃으시네. 윤서가 물었을 때 경숙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가게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아. 하지만 윤서는 알았어요. 가게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의 표정, 분위기,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이 또다시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난주에 아빠가 할머니한테 목걸이 선물해줬어. 할머니 너무 좋아하더라. 윤서의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 목걸이? 응, 예쁜 목걸이였어. 반짝반짝했어. 할머니가 거울 보면서 막 웃었어.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윤서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태주는 윤서에게 단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목걸이는커녕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었죠. 기념일마다 다음에 좋은 거 사줄게 하며 밀었었어요. 그런 남편이 장모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고요? 윤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윤서는 어머니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경숙이 찻집에 나간 시간을 노렸죠. 열쇠로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 산 것 같았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경숙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위를 살폈죠. 향수병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들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태준의 셔츠에서 맡았던 그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은은한 향.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 새 목걸이가 눈에 띄었죠. 소연이 말한 그 목걸이였어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펜던트였어요. 목걸이 옆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집어들고 읽어봤죠. 항상 아름다우신 어머님께. 태준의 필체였어요. 윤서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증거였죠. 옷장을 열어봤어요. 평소 경숙이 입지 않던 화려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모두 새 옷들이었죠. 선반 위를 확인했어요. 구석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경숙과 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한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어깨를 기대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윤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어머니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상자 밑에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룸서비스까지 포함된 숙박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한 달 전이었어요. 윤서는 영수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목걸이, 카드, 사진들, 영수증. 모든 증거를 남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서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연이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죠. 응, 그냥 산책 좀 했어. 윤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준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다녀왔어 하며 인사했죠. 윤서는 그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10년을 함께 산 사람 맞나? 오늘 어디 다녀왔어? 윤서가 물었을 때 태주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사무실이랑 거래처. 왜? 거짓말이었어요. 윤서는 알았어요. 오늘 오후 3시쯤 태준의 차가 어머니 집 앞에 주차돼 있는 걸 봤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흔적들은 충분했어요. 증거도 모았어요. 이제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었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소연을 친구 집에 맡기고 혼자 외출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어요. 태준의 차였어요. 윤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창가 구석 자리였기에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죠. 차에서 태준이 내렸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누군가가 내렸어요. 경숙이었어요.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옆 건물 로비로 들어갔죠. 윤서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로비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거리가 있었지만 윤서는 볼 수 있었어요. 태준과 경숙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었죠. 잠시 후 태준이 경숙의 손을 잡았어요. 경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죠.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태준이 뭔가 말했어요. 경숙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 경숙을 끌어안았어요. 경숙도 태준의 등에 손을 올렸죠. 서로를 위로하듯, 아니 연인처럼 껴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건물 뒤편으로 가서 벽에 기대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태준과 경숙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윤서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윤서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차를 따라갔어요. 운전기사에게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죠. 운전기사는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말대로 했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태준의 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죠. 윤서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죠. 저택이었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죠. 정원도 넓었고 차고도 있었어요. 누구의 집일까요? 윤서는 주소를 메모했어요. 1시간쯤 기다렸어요. 집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연을 데리러 가야 했고 저녁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태준이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쯤이었죠.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거짓말이었어요. 윤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윤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어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어요. 태준의 개인 소지품이었어요. 면도기, 여분의 옷, 세면도구. 모두 어머니 집에 보관돼 있었죠. 마치 자주 머무는 사람처럼. 서랍을 뒤지다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새로 산 사진첩이었죠. 펼쳐보니 태준과 경숙의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산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언제 이렇게 많은 곳을 함께 다녔을까요? 한 사진에서 두 사람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이 웃고 있었죠. 생일 축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념일이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호텔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 두 사람. 행복한 표정이었죠. 윤서는 사진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호텔 영수증이 더 있었어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죠. 지난 1년 동안의 것들이었어요. 월 12회 정도 호텔에 갔던 것 같았어요. 고급 호텔들이었죠. 룸서비스, 와인, 샴페인. 모두 영수증에 찍혀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총액이 수백만 원이었어요. 태준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가계부에는 없는 돈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었어요. 사진첩, 영수증들, 개인 물품들. 증거를 빠짐없이 남겼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신발장에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남성용 실내화였어요. 태준 사이즈였죠. 여기에도 실내화를 두고 간 거예요. 윤서는 모든 걸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 태준과 어머니 경숙은 분명한 관계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편과 장모가, 사위와 장모가. 그날 저녁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 사이 몇 킬로그램 빠진 것 같았죠. 소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병원 가야 돼?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 안 아파.
하지만 아팠어요. 몸이 아닌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태준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했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사진, 영수증, 목격담. 모두 확실한 증거들이었죠.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죠. 태준이 답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윤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는 길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죠. 윤서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은 오늘 밤 할 대화로 가득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소연을 다시 친구 집에 맡겼어요. 오늘은 아이가 있으면 안 됐어요. 어른들만의 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7시쯤 태준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무슨 일인데?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죠. 사진들, 영수증들, 프린트한 것들. 태주는 그것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 할 얘기 있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답니다. 태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내려다봤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윤서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엄마랑 무슨 사이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윤서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무슨 소리야? 장모님은 그냥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뭐? 윤서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태준과 경숙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것도 그냥이야? 로비에서 껴안고 있던 것도? 태준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변명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건 그냥 위로하는 거였어. 장모님이 힘들어 하셔서. 위로? 윤서가 냉소를 띠며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것도 위로야? 1년 동안 매달 호텔 가면서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목걸이는? 윤서가 계속 물었어요. 엄마한테 준 목걸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선물 안 했잖아. 결혼 기념일에도 내 생일에도.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윤서를 쳐다봤죠.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끝이야? 미안하다는 게 전부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년부터였어. 목소리가 작았어요. 뭐?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작년 봄부터 장모님과 태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남편 잃고 혼자 계시잖아. 자주 찾아뵙게 됐어. 윤서는 말없이 들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처음엔 정말 그냥 그랬어. 컴퓨터 봐드리고 집 수리해드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가 다그쳤어요. 감정이 생겼어. 태준이 고백했어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 윤서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감정이 생겼다고? 내 엄마한테? 장모한테? 나도 집에서 늘 소외된 기분이었어. 태준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너는 일에만 집중하고 소연이만 챙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래서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간 거야? 그게 말이 돼?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언제부터 잤어? 윤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내 엄마랑 잤냐고. 태준이 움찔했어요. 그건 대답해. 윤서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죠. 6개월 전쯤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진짜로. 근데 어느 날 닥쳐. 윤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엄마는 알아? 내가 안다는 거? 윤서가 물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실 거야. 우리 조심했어. 조심했다고? 윤서가 다시 냉소를 띄었어요. 소연이가 다 봤는데 비밀놀이 한다고. 목걸이 선물한다고. 애가 다 봤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연이가 그래, 내 딸이 다 봤어. 아빠가 할머니랑 뭐 하는지.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태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윤서가 일어섰어요.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소연이한테 미안해야지. 저 애가 뭘 봤는지 알아? 윤서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이야. 윤서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 10년 동안 뭐 했어?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나눠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나도 힘들었어. 일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지쳤어. 근데 참았어. 가족이니까. 우리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너는 뭐 했어? 힘들다고, 소외됐다고, 그래서 내 엄마한테 간 거야? 윤서가 소리쳤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윤서가 비웃었어요. 1년 동안 매달 호텔 가면서 선물 사주면서 그게 실수야? 모르고 한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윤서가 물었어요. 엄마는 뭐라고 했어? 사위랑 그러는 게 괜찮다고 했어?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외로우시고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됐어. 위로? 윤서가 웃었어요.
그게 위로야? 딸의 남편이랑 자는 게 위로야?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힘이 빠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사랑해. 윤서가 물었어요. 엄마를 사랑해.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를 쳐다봤죠. 잘 모르겠어. 그냥 편했어. 함께 있으면. 그럼 나는? 윤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는 뭐야? 10년 함께 산 나는? 너도 사랑해. 태준이 말했어요. 진심이야. 너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둘 다 사랑한다고? 윤서가 끊었어요. 그게 말이 돼? 아내도 사랑하고 장모도 사랑한다고?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윤서는 한참을 그를 쳐다봤어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 딸의 아버지, 자신이 믿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가.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태준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나가라고.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로 우리 끝이야. 짐 싸서 나가. 윤서야. 태준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소연이도 있고. 소연이 때문에 더 안 돼. 윤서가 끊었어요. 저 애한테 이런 아빠 필요 없어. 할머니랑 그런 짓 하는 아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서의 결심이 확고했으니까요. 일주일 줄게. 윤서가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나갈게. 정말 끝인 거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응, 끝이야. 완전히. 그날 밤 태주는 침실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믿었던 남편과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동시에 배신당하는구나. 하지만 윤서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끝내야 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끝내야 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주는 약속대로 짐을 쌌어요.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 정도의 짐으로 정리됐죠. 소연은 학교에 가 있었어요. 윤서는 일부러 아이가 없을 때 태준을 보냈어요. 작별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가는 거야? 태준이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소연이는? 태준이 물었어요. 나중에 내가 말할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윤서가 대답했어요. 소연이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그는 떠났어요. 윤서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며칠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평소처럼 물었죠. 윤서는 소파에 앉아 딸을 무릎에 앉혔어요. 소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소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빠가 한동안 우리랑 떨어져 살기로 했어. 윤서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빠랑 엄마가 좀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왜? 아빠가 뭘 잘못했어? 윈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9살 아이에게 진실을 다 말할 순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좀 떨어져 있기로 한 거야. 할머니 때문이야? 소연이 물었어요. 아빠가 할머니랑 비밀 놀이한 것 때문에. 윤서는 놀랐어요. 아이가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것도 있어.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아빠 다시 안 와? 모르겠어. 윤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안 올 것 같아.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비밀놀이 얘기해서? 아니야. 윤서가 딸을 꼭 안았어요.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소연이 조용히 울었고 윤서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윤서는 어머니 경숙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죠. 경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찻집에서 만났어요. 경숙은 여전히 화사한 옷차림이었어요. 웃으며 윤서를 맞이했죠. 윤서야,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태준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경숙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뭐? 왜?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윤서가 경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그런지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다 알아.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랑 태준이 1년 동안 뭐 했는지 다 알아. 침묵이 흘렀어요. 경숙은 고개를 떨구었죠.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엄마 딸인데, 태준이 내 남편인데, 미안해.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윤서가 물었어요. 딸의 남편이랑 그러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 경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내 아버지 잃고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한테 간 거야? 윤서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자주 와줬어. 챙겨줬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 경숙이 울며 말했어요. 그게 변명이 돼? 윤서가 물었어요. 딸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게.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엄마, 나 이제 못 봐.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윤서야. 경숙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뿌리쳤어요. 나중에 소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 연락할게. 그 전까지는 안 봐.
윤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찻집을 나왔어요. 밖에 나와 윤서는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계속 흘렀죠. 며칠 후 윤서는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새 집을 구하러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어요. 떠나고 싶었죠.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윤서와 소연이 살기에 충분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윤서는 태준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옷, 책 모두 박스에 담아 보관했죠. 나중에 태준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어요. 결혼 사진도 떼어냈어요. 거실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내렸죠. 보기 힘들었어요. 한 달 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소연은 처음엔 슬퍼했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새 학교에도 전학 가지 않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다고 했죠. 윤서는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동안 일을 쉬었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혼자 소연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번역을 했죠. 힘들었지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서서히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소연이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행복해? 윤서는 딸을 바라봤어요. 맑은 눈망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윤서는 소연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그럼 누구보다 행복하지. 진심이었어요. 비록 남편과 어머니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 살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웠어요. 돈은 빠듯했지만 행복했어요. 소연과 단둘이지만 충분했어요. 가끔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를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윤서는 소연에게 물었고, 소연이 원하면 만나게 해줬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준과 소연이가 만났어요. 윤서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직 태준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경숙에게서도 가끔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는 문자였어요. 윤서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해졌어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 소연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소연이 활짝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윤서는 벤치에 앉아 딸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소연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여기 봐. 소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윤서도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윤서와 소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비록 남편과 엄마에게 배신당했지만 윤서는 더 강해졌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것이 진짜 자유였어요. 거짓 속에서 벗어난 자유.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밤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힘들었지만 잘했다고. 끝내길 잘했다고. 아프지만 이게 맞다고. 소연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윤서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힘들겠지만 살아갈 거예요. 소연과 함께 둘이서 그것으로 충분했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